당신은 나쁜 사람을 만나온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람들을 매번 직접 골랐습니다. 다른 얼굴이었고, 다른 이름이었고,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줬지만 끝에서 느끼는 감각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끝내 닿지 않는 거리, 조금 모자란 연결. 3번이면 우연입니다. 그런데 5번, 6번이라면? 그건 운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연애는 3년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늘 무언가 어긋났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정이 격해졌고 대화는 점점 더 소모적이 되어 갔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 떠났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남은 건 나는 충분하지 않았나 바라는 조용한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처음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차갑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각이 스며들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 따뜻하게 웃는데 막상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있는 그 사람. 다가갈수록 조금씩 물러서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분명 다정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아꼈어요. 그런데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나 절반쯤 다른 곳에 있는 사람. 완전히 나를 향해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관계는 서서히 아무도 화내지 않은 채로 소멸해 갔습니다. 세 사람은 성격도 외모도 말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왜 끝의 감각은 늘 비슷했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조금 부족한 연결, 마음이 완전히 닿지 않는 거리. 우리는 이것을 불운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가 원래 어려운 거라고, 인연이 없었던 거라고. 그렇게 납득하며 다음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반복해서 선택해왔을지 모릅니다.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번엔 다른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조차 그 사람은 구조적으로 이전과 닮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 사람, 나를 원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내어주지는 않는 사람. 이 패턴은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가 어린 시절로 잠깐 돌아가 봐야 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세계의 전부입니다. 그 세계가 따뜻하고 안정적이면 아이는 사랑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배웁니다. 가까이 있어도 안전하고 기대도 괜찮고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만약 부모가 감정적으로 자주 부재했다면, 바쁘거나 냉담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이는 다르게 배웁니다. 사랑이란 원래 조금 불완전한 것이라고. 기다려야 하고 증명해야 하고 눈치 봐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아이는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합니다. 결핍을 결핍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부모를 나쁜 사람으로 볼 수 없으니까요. 아이에게 부모는 유일한 안정기지니까요. 그래서 아이는 조용히 자신의 기대를 낮춥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사랑이야. 그렇게 배웁니다. 감정적 거리감을 사랑의 자연스러운 형태로. 문제는 그 배움이 어른이 된 이후에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인을 고를 때 머리로는 좋은 사람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성숙한 사람. 그런데 몸은 다른 감각에 반응합니다. 왠지 모르게 당기는 사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사람. 나를 완전히 안아주지 않아서 더 원하게 되는 사람. 그 설레는 긴장감이 사실은 익숙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랑이라고 느껴왔던 바로 그 느낌. 반대로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심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건 맞나?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상호적인 사랑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고통스러운 긴장감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의 느낌이라고 믿도록 훈련되어 있었으니까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식 이후에도 감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식이 없으면 변화는 아예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요? 연애 초기에 설레는 기분에 온전히 몸을 맡기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성숙한 방식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설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매력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정서적 장비, 즉 감정을 다루는 능력, 갈등을 견디는 방식, 나의 필요에 반응하는 역량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서적 장비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신호는 생각보다 일찍 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를 피하고 며칠째 잠수를 탑니다. 사과는 누구보다 빠른데 같은 행동이 한 달 뒤에 반복됩니다. 진지한 감정 이야기를 꺼내면 어느새 농담으로 흘려버립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위로 대신 화제를 바꿉니다. 이것들은 나쁜 사람의 신호가 아닙니다.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신호는 설레는 초반에도 이미 한 번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서 못 봤을 뿐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 이 사람은 나와 대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가? 내가 항상 더 많이 조율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기다려야 하는 관계인가? 이 사람은 나를 돌볼 수 있는가? 내가 그를 돌보듯 그도 나를 돌볼 수 있는가? 이 사람의 매력과 위트, 드라마틱한 감성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으려는 회피의 형태는 아닐까요? 고독하고 쓸쓸한 분위기가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쓸쓸함이 진짜 세계와 연결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을까요? 2년 뒤에 이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5년 뒤는요? 지금 이 감각이 그때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냉정한 분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을 찾는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가 찾아온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익숙한 긴장감이었을 수 있습니다. 쓸쓸한 기다림, 불완전한 연결,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것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사랑처럼 느껴지도록 배워온 감각이었으니까요. 새로운 기준이 하나 생긴다면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성숙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두고 천천히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하게 다음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편이 되는 연습. 마인드 스낵스였습니다.